자, 오늘은 살살 녹는 브리스켓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청국장을 곁들인 오늘의 고기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온 부위는 브리스켓, 한국어로는 차돌 양지라고 합니다. 근데 양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브리스켓은 요 목덜미 아래쪽에 있는 왼쪽 그림에 있는 저 브리스켓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 양지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배 정중앙 아랫부분에 있는 삼겹살 부위를 말하는 게 국내에서는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차돌박이와 차돌 양지, 양지 머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른 부위니까 구매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용할 재료는 청국장입니다. 보통은 아니 또 이상한 거 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미 이 이상한 것들은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셰프들도 간장이나 고추장 이런 것들을 본인들의 고기 요리에 섞는 걸 매우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외국식 바베큐에다가 한국식 재료를 섞는 걸 해볼 거예요. 준비한 브리스켓에다가 새로 만든 청국장 럽을 아주 골고루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뿌려야 맛이 어느 정도 배니까 넉넉하게 충분히 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 상태로 오븐에다가 넣고 24시간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슬로우 바베큐를 해주는 것이죠. 100도 정도 오븐에서 24시간 정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보시죠. 자, 하루가 지나면 이런 녀석이 나옵니다. 거뭇거뭇한 게 보이는데 절대 탄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100도에서는 음식이 타지 않아요. 물도 겨우 끓는 온도이기 때문에. 까맣게 된 것은 탄 게 아니라 제가 발라놓은 럽이 고기 표면과 맞닿으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바크라는 껍질이 생긴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잘라가지고 속이 어떻게 되는지 보죠. 단면을 자를 때는 언제나 흥미진진한데,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단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부분은 살짝 하얗고 아랫부분은 살짝 까맣게 보이는데요. 이 브리스켓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고기 부위가 섞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위쪽은 조금 더 지방이 많고 야들야들하고 아래쪽은 훨씬 더 퍽퍽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 가지고 마치 가슴살, 다리살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브리스켓도 두 종류의 살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조각 한 조각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 부들부들하지만 지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런 걸 싫어하시는 분께는 오히려 퍽퍽하고 담백한 아랫부분 살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맛 자체는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이 청국장이 알게 모르게 엄청난 맛이 나는데, 지난번에 했던 고추장과 쌈장에 비해서는 향이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좀 더 청국장 향을 잔뜩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에 커피콩으로 만든 메주가 있었죠. 아니, 메주를 만들다 실패해가지고 청국장을 한번 띄워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이거는 집에서 하시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청국장이 아니라 곰팡이를 만들었어요. 3주 동안 제가 만든 거는 이런 흉악한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를 하지 않으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국장은 어떻게 했냐? 그냥 사왔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청국장도 한 번 만들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청국장도 사두세요, 제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청국장을 만드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준비한 재료들을 모두 다 넣고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걸쭉한 모양의 마치 비지찌개 같은 모습의 장이 나오는데, 이 녀석을 맨 마지막에 풀어주기만 하면은 모든 음식이 다 완성이 됩니다. 들어가는 채소는 언제나와 같이 여러분의 취향에 맞추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양파와 대파 그리고 두부를 사용했는데, 다른 걸 넣고 싶으면 더 많이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썰어놓은 모든 채소들을 다 넣어주신 다음에 적당량의 김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묵은지를 쓰셔도 되고 깍두기를 쓰셔도 되고, 집에 있는 김치류를 그냥 아무거나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을 어느 정도 자박자박하게 잠근 다음에 끓여주면 끝입니다.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은 아까 썰어놨던 브리스켓을 가져와가지고 퐁당 넣어주는 거죠. 이러면 차돌 양지 청국장이 완성이 되겠네요. 브리스켓이 없으신 분들은 냉동실을 찾아보면 항상 존재하는 꽝꽝 얼은 고기들 대충 잘라가지고 넣으시면 똑같이 훌륭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아까 풀어두었던 청국장을 넣어가지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초반부터 넣기 시작하면은 맛과 향이 대부분 다 날아가가지고 청국장 특유의 구수한 향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넣어주고요. 최종적으로 두부까지 얹어주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뚝배기는 어차피 흐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뚝배기는 원래 이런 거다라는 마음으로 잔뜩 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거지하는 미래의 저는 굉장히 귀찮겠지만 그래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마치 한 60년 정도는 된 식당에서 나오는 그런 비주얼의 청국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떠서 먹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만든 브리스켓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기름지면서도 구수한 맛이 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새 차돌박이가 유행하니까 차돌박이 청국장 이런 게 나와도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지와 가장 비슷한 맛을 낸다고 하는 게 그나마 차돌박이라고 하니까, 비슷한 맛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차돌박이를 청국장에다가 넣어 드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해요. 자, 한 가지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와 양파 그리고
애호박 정도를 잘게 썰어주시는데요. 모두 다 뚝배기에다가 넣고 물을 자박자박하게 넣어가지고 한 소끔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가져왔는데 바로 쌈장이에요. 여러분 고추장찌개는 있고 된장찌개도 있는데 쌈장찌개는 들어보신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쌈장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추장, 된장, 쌈장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쌈장인데 쌈장은 찌개가 없더라고요. 여기에도 브리스켓과 두부를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한 100년 정도 된 식당에서 나오는 찌개처럼 클래식한 비주얼의 음식이 나오죠. 근데 아뿔싸 먹어봤는데 저는 이때가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쌈장찌개란 게 없는 것인지. 안 그래도 채소들을 잔뜩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단맛이 많이 나는데 쌈장 자체가 달아버리니까 이건 거의 된장찌개에다가 단호박 스프를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들쩍지근한 맛이 나가지고 쌈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도 이건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재료를 하나 바꾸면 굉장히 훌륭한 요리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또 한 가지 요리를 도전해봤습니다. 지금 자르고 있는 건 할라페뇨 고추라는 녀석인데요. 예전에는 굉장히 매운 녀석으로 유명했는데 요즘은 훨씬 더 매운 부트 졸로키아라던가 캐롤라이너 리퍼라던가 이런 고추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얘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신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고추를 가져왔는데 바로 치폴레라는 녀석입니다. 멕시코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녀석인데 우리가 고추장을 담그듯이 멕시코에서도 이렇게 고추로 절임 같은 걸 담궈서 먹습니다. 간단하게 잘라서 손질을 해주고요. 아까 하도 넘쳐가지고 구멍이 다 막힌 휴대용 버너를 어느 정도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불로 불을 치유하고 있네요. 큰 냄비를 가져오셔가지고 기름을 두르고 손질한 채소들을 모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만든 칠리콘 까르네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오늘은 칠리콘 까르네에다가 쌈장 브리스켓을 넣도록 할 거예요. 보통은 여기에다가 토마토 페이스트, 그러니까 토마토를 농축시킨 토마토 장 같은 녀석인데 오늘은 그거 대신에 쌈장을 넣어가지고 쌈장 꼰 까르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를 넣어가지고 신맛을 조금 더해줄 거고요. 아까 찌개를 만들었던 거와 달리 이번에는 훨씬 더 매운 채소들만 준비했기 때문에 단맛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밸런스가 충분히 맞춰질 거라고 예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씁쓸함을 더하기 위해 가지고 맥주까지 넣어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타우트와 라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쌉쌀한 맛과 부드러운 맛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줬고요. 여기다가 농축 비프스터까지 넣어가지고 감칠맛을 훨씬 더 더했습니다. 요 정도로 해먹으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적당히 모든 재료들을 다 비벼가지고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녀석을 중불로 해가지고 1시간 반 정도를 뭉근히 아주 뭉근히 끓여주시면은 점점 쪼라들면서 된장찌개 같은 녀석이 토마토 소스 같은 그런 농도로 걸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1시간 반에 다다를 찌으면은 굉장히 뻑뻑해져가지고 미트 소스 같은 느낌이 나게 됩니다. 요러면 딱 완성이 되는데 오늘은 요걸로 뭘 해 먹을 거냐? 멕시코의 전통 음식인 또띠아를 가져와가지고 쌈을 한번 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워크림 정도만 위에 얹어서 먹으면은 뜨거운 쌈장꼰 까르네와 차가운 사워크림이 조화가 되면서 씹을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잘라주면은 이쁜 단면이 나오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본 오늘의 음식, 청국장으로 간을 한 비프 브리스켓을 다시 쌈장꼰 까르네로 만든 최소한 5개 나라 정도가 섞인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체 왜 이런 걸 만드느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맛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국에 있는 셰프들이 간장이나 고추장을 훨씬 더 먼저 넣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도 외국인들이 많이 즐겨 먹는 이런 바베큐 같은 거에다가 고추장이나 간장, 된장 이런 거를 섞어보면은 훨씬 더 맛있는 맛이 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죠. 최소한 소금보다는 간장이 훨씬 더 풍미가 좋고 감칠맛이 좋다는 거는 세계에 있는 모든 요리사들이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맛이냐? 지난번에 이원일 셰프님이 오셨던 것처럼 훌륭한 맛평가는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올해 만들었던 여러가지 요리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라면 요 음식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마토 페이스트만 넣어서 만드는 그런 칠리콘 까르네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맛이 나왔고요. 감칠맛도 몇 배는 폭발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이원일 셰프님 오셨던 거 저는 새로운 포맷에 도전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셰프님 모셔서 재미난 실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재밌고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